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생 내 몸 부서져라 일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남들 다 하는 결혼시키느라 내 노후 자금 야금야금 다 털어쓰셨죠? 내 통장은 텅 비어가는데 자식들 번듯하게 사는 모습 보면서 나는 굶어도 괜찮다. 자식만 잘 되면 그게 내 행복이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오늘 작정하고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는 아주 잔인하고도 명확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빈손이 되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존경받는 부모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 자식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부양해야 할 부담이자 짐이 될 뿐입니다. 나이 들어 깨닫는 가장 뼈아픈 진리는 자식의 효도는 당신의 성품이 아니라 당신의 지갑 두께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눈 감는 날까지 마주해야 할 잔혹한 현실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는 바로 내 돈, 즉 경제적 자립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무너지는 순간 당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권위와 자존심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자식에게 생활비 몇 푼 얻었으며 눈치 보는 삶, 손주 용돈 줄 돈이 없어 주머니만 만지작거리는 삶. 그게 바로 요양원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연간 지출의 25배를 모으라는 조언은 단순히 돈 자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당신의 품격을 유지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생존 티켓을 쥐라는 뜻입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식 사업 자금 대주느라 내 집 담보 잡히고 노후 자금 다 털어넣었다가 결국 갈 곳 없어 자식 눈치 보며 골방에서 지내거나 하숙집을 전전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내 자식은 다르겠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설마 나 몰라라 하겠어? 라는 그 오만한 착각과 근거 없는 믿음이 그분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절대로 칼자루를 남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내 노후를 지킬 자금은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철저히 사수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고 결과적으로는 자식과의 관계를 파멸로 이끌지 않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끔찍한 노후를 피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인 경제적 독립에 대해 아주 깊고 날카롭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고 절약하자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말년을 구걸하는 삶으로 만들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며 당당하게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실전 생존 전략입니다. 왜 지금 당장 자식에게 향하던 무분별한 지원을 끊고 내 미래를 위한 성벽을 쌓아야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이며 인격입니다. 특히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헛된 기대를 부수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경제적 요새를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을 당당하게 만드는 경제적 독립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인 노자께서는 가장 큰 보물은 내 안에 간직하고 남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경제력도 이와 같습니다. 왜 팔자 좋은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경제적 자립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지 제가 분석한 5가지 이유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은 심리적 안정감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생계에 대한 위협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하지만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연금이 들어오거나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확신은 뇌에 강력한 안도감을 줍니다. 팔자 좋은 분들의 평온하고 여유로운 안색은 바로 이번 달도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다는 안도감에서 나옵니다. 경제적 여유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도 좁아지고 작은 일에도 서운해지며 결국 영혼이 가난해집니다. 둘째, 자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명약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삶을 꾸리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부모를 존경하며 롤모델로 삼게 됩니다. 제가 본 수많은 사례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참히 깨집니다. 자식은 부모를 환자나 짐으로 인식하게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미안함과 서운함을 동시에 느끼며 병들게 됩니다.
경제적 독립은 자식에게는 부양의 의무로부터의 해방감을, 부모에게는 부모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선물합니다. 셋째, 예기치 못한 시장 위기나 질병에서도 나를 지켜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나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혹은 예상치 못한 큰 병이 닥쳤을 때 준비된 노후 자산은 당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적게나마 꾸준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고 강력히 조언합니다. 그것이 소일거리든 작은 임대 수입이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들어오는 고정 수입은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돈이 있어야 제때 치료받고 돈이 있어야 좋은 환경에서 요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의지도 결국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빛을 발합니다. 넷째,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면 사람은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오늘 먹는 소박한 밥 한 끼의 맛을 오롯이 느끼고 친구와 나누는 차 한 잔의 여유는 주머니의 안정에서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는 만족은 천연의 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 또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 위에서 가능한 법입니다. 내 형편에 맞게 준비된 자산 안에서 계획적으로 즐기는 태도야말로 팔자 좋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돈에 쫓기지 않는 삶이 진짜 인생의 황혼기를 축제로 만듭니다. 다섯째, 사회적 존엄과 대우를 결정합니다. 슬픈 일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년의 대접은 재력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갑이 열려있는 어른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대접을 받지만 주머니가 닫힌 어른은 소외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력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돈입니다. 내가 내 밥값을 내고 가끔은 지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른으로 대우받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대우의 격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태도로 돈을 대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당신의 인생 주권을 지키는 5가지 실천 지침을 제가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자식에게 향하던 무조건적인 지원의 수도꼭지를 당장 잠그십시오. 부모가 좀 고생하더라도 자식 앞길은 열어줘야지라는 그 고결해 보이는 희생이 결국 당신과 자식 모두를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자식에게는 평생 갚지 못할 빚과 부담이 됩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을 피도 눈물도 없이 철저히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자립시키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지갑이 단단히 닫혀 있어야 자식의 생존 본능과 자립심도 살아납니다. 둘째, 자신의 지출을 1원 단위까지 철저히 장악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은퇴 전후로 최소 1년 동안 자신의 지출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십시오. 불필요한 품위 유지비, 체면 칠해용 경조사비부터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적게 쓰더라도 내 통제 하에 있는 돈이 수억 원의 남의 돈보다 값집니다. 셋째, 규모가 작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흐름을 창출하십시오. 목돈을 쌓아두는 것보다 매달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내 힘으로 벌거나 들어오는 고정 수입을 만드는 것이 노후 관리의 핵심입니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소일거리라도 찾아 소득을 만드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당신이 여전히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이며 내 발로 서 있다는 강력한 자기 확신을 줍니다. 연금, 배당, 작은 노동 소득. 이 흐름이 당신의 노후를 적시게 하십시오. 넷째, 경제적 칼자루를 절대로 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다 관리해 준다더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다는 말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내 돈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하십시오. 내 돈의 행방을 모르는 순간 당신의 삶은 타인의 선의에 기대는 위태로운 조각배가 됩니다. 죽는 날까지 내 통장의 비밀번호는 나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평생 남을 위해 쓰느라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1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는 관점을 바꾸십시오.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 내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배움, 내 마음을 달래는 여행에 돈을 쓰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해야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때 그 돈은 비로소 가치를 발휘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부를 과시하는 경주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고 내 힘으로 평온과 품격을 지켜내는 고고한 항해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을 깨부수고 경제적 독립의 절실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헛된 기대를 거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직 내 통장의 든든한 숫자를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위대한 어른으로 남으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께 노후 경제적 자립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본 영상을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